안녕하세요. 뉴스온의 아나운서 김가연입니다. 뉴스온은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많은 뉴스들과 달리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뉴스로 익산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뉴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코너는 후아유입니다. 후아유, 코너 이름만 들어도 정말 궁금한데요. 후아유의 탁혁재 군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혁재입니다. 후아유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소개해주는 코너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만나본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이번엔 제가 만나본 분들은요, 바로 1318 온에어 팀입니다. 이 팀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에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 라디오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제작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연주와 노래 실력, 솔직한 입담을 선보입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라디오 제작교육 1318 온에어는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되는 이 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고민 등을 라디오로 제작해 팟캐스트로 공유하는 조금 특별한 교육입니다. 이게 막 뭔가 지식을 배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방송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해서 막 이론적인 걸 많이 한다기보다 실습, 실제로 기획하고 방송하고 그런 걸로 진행을 했거든요. 스마트폰과 게임, TV, 인터넷을 벗어나 친하지 않았던 라디오를 직접 제작하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려고 있는 학생들은 익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맛집 소개할 때 제가 맛집을 소개하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여기 앞에 친구가 맛집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계획하려고 하다가 맛집 소개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맛집을 통해 청소년이랑 듣는 시청자들에게 맛집을 소개하고. 저번 방송을 했을 때 아쉽게 베이스 연주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다음 활동에도 그때는 베이스 연주를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1318 온에어 친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들려준다고 합니다. 1318 온에어 친구들이 만든 라디오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후아유 기자 탁혁재입니다. 저도 정말 만나보고 싶은 팀이네요. 열심히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또래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청소년 콕콕에서 전해드립니다.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친구들은 되게 이쁘게 사귀고 있고 또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도 그냥 보면서 밀어주는 재미도 있고 그냥 모두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여중생이 폭력을 당한 자기가 경우도 낳은 약 아기를 10%에 소개한 달했습니다.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면은 10대 임신하는 게 많은데 아직 10대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임신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민폐지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막 나쁜 줄 아는데 솔직히 그 민폐지 저지른 소수 사람들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소수 사람 때문에 다른 이성분들까지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의 고교 2,300여 곳 중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규제하는 학교는 절반이 넘습니다. 이성교제는 자기가 하는 건데 그걸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성교제가 불건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그렇게 이성교제를 스킨십 등을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처벌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생활에 피해가 입히는 것부터 불건전이라고 생각해요.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낙태를 하거나 그렇게 학생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하고 그렇게 부모님께 말하지 않는 연애도 이성교제는 옳지 불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사회에 그러니까 작은 사회라고 하니까 이성교도 미래의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작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주고 또 자신의 편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같은 청소년으로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 코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익산의 맛집이나 휴양지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유조탐방, 바로 요리조리 탐방입니다. 유조탐방에서 더운 여름철을 위한 맛집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식인남단 요리사에 빙의된 듯한 날, 더불어 직장과 학업이라는 본격에 몸과 마음이 바스러지는 날입니다. 정신줄이 끊기기 전에 여름 대표 간식인 빙수를 소개합니다. 일산시 한 대형마트 안, 여기에 특별한 빙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와, 아침 지나가는 거대한 빙수, 이거 쓰러질까봐 저까지 조마조마한데 이렇게 큰 빙수, 학생들에게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7,500원입니다. 7,5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 그건 많은 양과 반비를 하는 싼 가격입니다. 혹시 크기만 크고 맛은 비떡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전만의 말씀! 소고기 쌓인 얼음 조각이 빙수 소스를 듬뿍, 게다가 추가로 넣은 초코칩 소스까지 크기처럼 맛 또한 실망시켜주지 않습니다. 4시간 먹어도 배부른 빙수,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쌀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 에어컨 켜고 이불 안에 있고 싶은 날, 그날 짜증나는 날, 시원한 빙수 추워질 때까지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까지 요동 탐방이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무찌를 수 있는 든든한 빙수였네요. 빙수를 보니까 다양한 여름 노래들이 생각나는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코너는 오늘의 재미라는 코너로 오늘의 재미는 영화, 웹툰, 드라마, 음악 등을 한 가지 키워드를 놓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여름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이스크림과 선풍기만으로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아직 가시지 않는 더위를 박살내버릴 음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0대 청소년 116명을 대상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음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26표로 시스타의 소쿨이 1위를 하였고 4표 차이로 FX의 핫서머가 2위를 하였습니다. 여름인 만큼 핫한 걸그룹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네요. 1, 2위를 뒤로하고 3위를 한 여름곡은 17표를 받은 산일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4위는 5표 차이로 거북이의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쿠르 해변의 여인이 9표로 5위, 윤종신의 팥빙수가 6위를 차지하였고 추가적으로 나온 곡에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럼 1위부터 3위까지의 곡
함께 들어보실까요? 소쿨은 시스타의 첫 번째 정규 음반으로 2011년 8월에 나온 곡으로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한 곡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남자를 쿨하게 잊겠다는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핫서머는 FX의 리패키지 앨범으로 2011년 6월에 나왔으며 여름의 무더위를 표현한 곡이라 하는데요.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시죠. 한여름밤의 꿀은 래퍼인 산이와 애프터스쿨 레이나의 달달한 듀엣곡으로 여름밤의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달콤한 러브송으로 같이 빠져보시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원한 바다에서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날씨에 바다만큼 시원한 노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재미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즐거운 재미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나서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더위는 얼씬도 못하겠네요. 다음 소식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중교통, 그중 버스에 대해서 다뤘다고 합니다. 고유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진입니다. 버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다뤘나요? 익산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에 대해 겪고 있는 불편함과 개선되길 바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고유진 기자도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취재해 보였습니다. 익산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에는 버스 번호가 기재된 시간표가 붙어 있지만 버스가 기점에서 출발하는 시간만 나와 있어 타고자 하는 버스 정류장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원대에서 버스를 타면은 버스 시간표 기준이 원대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나 도착 시간이 얼추 비슷하게 맞는데 중간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도 안 적혀 있고 버스 기사 아저씨의 재량에 따라서 빠르게 오거나 늦게 오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편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노선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근 지역인 전주와 군산의 경우 대부분의 정류장에서 도착 예정 시간, 버스 위치, 운행 노선과 같은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버스가 오는 시간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 통해서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하니까 많이 편리한 편이에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되게 잠시 후 도착 같은 거 나오니까 되게 많이 편리한 편이에요. 현재 익산의 경우 BI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함에 대해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BIS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입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BIS 시스템이 설치되어 익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